오늘 중요한 방송이 있는데 머리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작가님, 저 혹시 머리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진 않은데요. 네. 좀 부자연스럽긴 하네요. 아, 부자연스러워요? 네. 이놈의 머리!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또 하나 있는데 화면 같이 보시죠. 이게 뭐예요? 2분의 9, 3분의 7, 5분의 13 이거 다 가분수잖아요. 이것도 저 머리 크다고 놀리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게 진짜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네, 아니 가분수가 무슨 힌트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같이 공부해 볼까요? 저 문장에도 가분수가 있다는 거 아세요? 문장에 가분수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길어진, 커진 이런 형태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을 누군가 만들어낸 거죠. 준비된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혜지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금년부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여 맡은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의 가중치를 두어 더 좋은 성과를 보인 직원에게 더 많은 봉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대표이사 신년사를 통해 발표되었지만 평가지표 산정을 두고 부서 간 이견이 매우 컸다. 금년부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이사 신년사를 통해 발표되었지만 평가지표 산정을 두고 부서 간 이견이 매우 컸다. 직무성과급제란 맡은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의 가중치를 두어 더 좋은 성과를 보인 직원에게 더 많은 봉급을 지급하는 평가 방식을 말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글은 앞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뜻은 동일해요. 똑같은데 첫 번째 문장이 사실 훨씬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리 부분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맡은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의 가중치를 두어 더 좋은 성과를 보인 직원에게 더 많은 봉급을 지급하는 방안. 이게 직무성과급제의 뜻풀이가 되거든요. 위에가 크고 아래가 적은 이런 과분수 느껴지는 문장이잖아요. 전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한참 들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거는 남의 탓하긴 그렇지만 영어 탓이에요. 왜 영어 탓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인 거고 네. 이런 관계대명사를 뭐 국어화한다고 그럴까? 네. 국어화해서 지나치게 즐겨 쓰다 보면은 우리말에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어색한 글이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이에요. 이거를 가분수형 문장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somebody가 이미 머리가 나왔기 때문에 요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꾸미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somebody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이렇게 꾸미게 되잖아요. 맞아요. 바로 요 부분이 가분수가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영어와 우리말의 문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되겠죠. 누가 나를 쳐다보는데 아무래도 전에 본 사람 같아. 이게 예. 훨씬 듣기 편하네요. 예. 작가님의 마지막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말은 머리가 너무 크면 읽기 불편하다. 그래서 주어 앞에 달린 긴 문장은 과감히 뒤로 돌리는 글 습관을 들입시다.